안녕하세요. 가시TV 민규 멘토입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피해 사례도 많은 학점은행제 잘못 진행했다 시간과 비용을 날리진 않을까 고민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학과 달리 알아야 되는 게 많아서 복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혼자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의 공략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영상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알겠으니까 빨리 보여줘봐요. 네, 학점은행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3단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나라에서 만들어둔 학위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학위 퍼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처럼 정해진 학위 조건을 채우면 학위가 나오는데 수업 외에도 학위 조건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대학보다 쉽고 빠르게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정식 학위고요. 대학과 달리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나옵니다. 사진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합격률 낮은 자격증을 넣거나 독학사 같은 걸 과하게 넣으면 학위 따기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남들 쉽게 따는 학위, 조합 잘못 짜서 어렵게 따지 말자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에는 3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하는 학위 등급. 두 번째, 진행할 전공. 세 번째, 진행할 교육원 유형인데요. 목표하는 학위 등급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진행할 전공에 따라서는 불편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물론 수강료, 출석 여부까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진행할 교육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과정을 힘들게 진행하느냐, 쉽게 진행하느냐가 달라지는데요. 전국 정말 다양한 교육원들을 쉽게 분류해보면 두 부류로 갈립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인데요. 주변에서 보셨던 직업 전문학교나 대학 부설 전산원이 오프라인 교육원입니다. 온라인 교육원 중에서는 다시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교육원과 1대1 담당자와 함께하는 교육원으로 갈리고요. 혼자서 진행하는 교육원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수강 비용은 저렴하지만 수료 기준이 빡빡한 곳이 많습니다. 시험, 과제 등의 수업 진행은 물론 행정 처리까지 전부 혼자 찾아보고 해야 해서 어렵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건데요. 수강생 중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기에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1대1 플래너와 함께하는 교육원은 인건비 때문에 수강 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플래너와 소통하며 과정을 진행하니까 막히는 부분 편하게 물어보고 시험 과제에서 좋은 점수 받는 노하우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요. 제일 어렵고 중요한 행정 처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은 시간 투자로도 수월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F만 안 받으시면 되는 자격증 취득자,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역량이 뛰어난 일부 플래너들의 경우에는 학위 과정뿐 아니라 실습이나 자격증 준비 과정,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과정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목적인 분들은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학위뿐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목표하는 학위 등급과 전공, 진행할 교육원을 골랐다면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에만 열리는 대학교와 달리 학점은행제는 학기마다 반들이 많아서 내 일정에 맞춰 반을 골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교육원들 기준으로 1학기 반은 1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달마다 5개에서 7개의 반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3월에 바쁘다면 4월에 시작하는 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목표 학위 조건에 맞게 전공과 교양 또는 자격증 과목을 잘 골라들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교육원이라면 평진원 사이트를 통해 과목을 찾아서 들으면 되고요.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이라면 담당 플래너가 짜준 과목대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는 15주 과정이라 4개월이 조금 안 되는데요. 수업은 온라인 기준 매주 수업이 올라오면 2주 안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녹화 강의라는 뜻이고요. 너무 쌓이면 듣기 힘드니까 가급적 일주일 안에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나 쪽지시험 등은 공지된 기간 안에 진행해 주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중간 기말고사는 수업을 대체해서 보기 때문에 응시 안 하시면 시험 점수만 깎이는 게 아니라 한 주 출석을 안 한 거로 칩니다. 과목별로 3주치 강의를 초과해서 빠지게 되면요 F, 꽈락을 받아 수료가 안 되니까 다시 돈 내고 듣기 싫으시다면 출석은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학위 과정을 단축하고 싶다면 진행할 전공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마다 인정되는 자격증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니까 반드시 검색해 보시면
보시고 정하셔야 하고요. 독학사는 총 23과목을 다 붙으면 학위까지 나오는 대졸 검정고시 시험인데요. 합격한 과목별로 자격증처럼 학점냉제 학위 조건,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쉬운 과목만 골라들어서 합격한 과목별로 학점냉제 학위 조건을 채우는 편이고요. 이렇게 목표했던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등을 조합해서 학위 조건을 채웠다면 행정 처리도 직접 해야 합니다. 대학교 행정실 역할을 하는 교육부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표하는 학위 등급과 전공을 골라 저 학점냉제 학습자입니다 라는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저 이런 거 듣고 있으니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학점 인정 신청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 기간이 되면 학위 신청까지 맞춰주셔야 학위가 나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수업 먼저 듣고 자격증, 독학사 미리 따뒀다가 돌아오는 신청 기간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목표하는 학위 신청 기간이 있다면 75일 전까지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맞춰둬야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학점냉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학점냉제를 진행하려면 고등학교 학력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검정고시부터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학점냉제 학위를 딸 거라면 무조건 강의로 6과목 이상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의무 18학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 학점냉제 학위 딸 건데 수업 하나도 안 듣고 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6과목은 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년에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학점은 정해져 있어요. 1학기에 8과목 24학점, 1년에 14과목 42학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학 학점을 끌고 오는 경우 연도가 겹치면 이수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초과한 과목들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성적 전형 준비하는 분들은 일부러 더 듣고 성적 좋은 것만 골라 인정받기도 합니다. 한 교육원에서 채울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전문대 등급의 전문학사 과정이라면 60학점까지, 4년제 등급의 학사 과정이라면 105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진행할 전공의 전공 필수 학점은 다 채워야 합니다. 수치는 전공마다 다르지만요. 전공 필수 과목을 다 듣거나 전공 필수 자격증을 포함해 전공별 전필 학점을 채워야만 학위가 나옵니다. 수업도 자격증도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학점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요. 학위가 안 나온다는 뜻인데요. 대학교 과목, 학은제 과목, 독학사 과목 중에 겹치는 과목이 있으면 하나만 인정이 되고요. 자격증끼리도 겹치면 안 됩니다. 분류와 직무번호까지 같으면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인데요. 예를 들어 태색과 매경 테스트, CS 리더스와 SMAT끼리는 분류와 직무번호가 같아서 중복되는 자격증입니다. 두 개 합격해도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너와 진행하실 거라면 교육원 소속된 정식 플래너인지 내가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피해 사례 대부분은 교육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과 진행하다 발생하는 건들인데요.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잠수 타는 경우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가 진행할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플래너들도 사람마다 역량이 다른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7년간 일하면서 잘못된 과정으로 진행하다 후회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학점냉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후회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냉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학점냉제 학위를 받으려면 제도를 익히고 여러 정보와 학위 조건들을 직접 조사해서 한치 오류도 없이 진행해야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핵심 맥락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도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민규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